여러가지 함수의 미분법 3단원.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 먼저 나오는데, 함수의 몫, 이제 이게 몫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15 나누기 3을 했을 때 이제 몫이 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나누기 B를 했을 때 몫을 그럼 뭐라고 쓰냐라고 했을 때 B분의 A라고 그냥 쓰면 되거든요. 지금 일종의 그러면 이거는 유리식 표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분모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다항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어야지 이제 이걸 유리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분모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분자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왔는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분모가 있고, 이제 생긴 거로 보면 이런 것처럼 분모 분자 꼴로 생겼는데, 분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함수의 몫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x의 분자, 2의 x제곱이 분자에 올라가 있고 분모에는 sin x가 있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의 x 지수함수를 sin 함수로 나눈 몫이라고, 이거에 이제 몫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소위 이제 몫이라고 했을 땐 꼭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어떤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몫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쿼션트라고 하는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몫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어 다시 거두절미하면 분수 형태의 함수의 미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 형태 함수의 미분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라고 해갖고,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분모에 어떤 이렇게 이제 gx가 있고, gx분의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 볼 건데,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함수 형태가 이제 그 분수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 왼쪽과 오른쪽도 이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통분을 한 거예요. 분자를 통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보고 빼낸 거 보이시죠? 원래 통분하면은 지금 gx 마이너스 g x 플러스 델타 x 이런 꼴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다 빼내서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번분수 꼴이 나오죠. 번분수 꼴이 나오다 보니까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제 분자에 있는 이 분모를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놓고 보니까 현재 여기 앞부분은 이제 미분계수 모양이 나왔죠.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지금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g 프라임 x가 나왔고,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계속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델타 x가 0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결국은 gx의 제곱이 되게 되겠죠, 분모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없고, 통분해서 번분수꼴을 고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외워요. 일단 마이너스 부호 앞으로 빠지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생기고, 일단은 분모는 기존에 있던 거에 제곱이 들어가고요. 분자 자리에는 분모에 있던 식의 도함수가 분자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그젬플 35번을 보고 문제에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그래서 이제 y''을 구하라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 앞에 일단 쓰고 분모에 일단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주고 분자는 분모에 도함수가 온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2x 미분하면 그냥 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x 제곱분의 1이 1번의 도함수가 될 거고요. 2번을 보게 되면 2번도 똑같이 마이너스 앞에 하나 빼고요. 그 다음 분모 제곱 한번 해주고 분자는 분모의 도함수가 온다. 마이너스 분자 1이고 분모는 그냥 뭐 전개하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 분모도 어떤 함수가 있고 분자도 어떤 함수가 있는 형태의 도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통분을 해준 겁니다. 통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길게 써줬고 번분수 형태 꼴이 또 나왔어요. 번분수 형태 꼴이 나왔을 때 일단 이 분자에 있는 분모 이제 여기 옆으로 빼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빼줬고 나머지 부분을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중간에 필요한 이러한 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마이너스 들어가고 플러스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 묶음 보는 거고 지금 이거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네, 형광펜으로 지금 요렇게 한 부분 보는 거고 그다음 요렇게 한 부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미분계수 이거 공통인수 gx 묶어낸 거 보이시죠? 이렇게 gx 이런 식으로 묶어냈고 지금 여기서는 fx 공통인수를 이런 식으로 묶어냈어요. fx를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여기에 미분계수 모양 만들었고요. 따라서 현재 이 붉은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파랑색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지금 여기서 요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랑 동그라미 그대로 쳐주고 빨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지금 어느 부분이 이거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 저기 빨강색인데 빨간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빨간 가로 그 다음에 파란 가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식의 변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현재 이 부분 아까 이게 뒤에 빠져 있었던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델타 x가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수렴해서 없어지게 되면 지금 분모는 gx 제곱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다소 복잡하기는 한데 복잡해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통분과 번분수꼴 정리에 가깝고 추가적으로 중간에 이러한 항들, 추가적으로 요런 항들을 이제 중간에 좀 첨가시켜 줬다는 거. 미분계수 모양 만들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도 모양을 외우는데,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분모에 일단 얘도 똑같이 제곱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분자가 약간 특이합니다. 분자가 약간 특이해서 이게 곱의 미분법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 확인 한번 해주고요. 분자를 먼저 미분을 해요. 분자 미분에 분모를 한번 그대로 한번 붙여주고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분자를 그대로 한번 쓰고 곱하기 분모를 미분해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함수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풀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1번 문제 도함수 바로 구하면은 일단 무지성으로다가 분모 제곱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그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분자 미분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 분자를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에 있던 식을 미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계산을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x 곱하기 2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그냥 여기는 2가 되겠네요. 2. 그 다음에 분모는 그냥 전체 2x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 중간에 정리하는 과정들은 지금은 건너뛰고 바로 이제 답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개를 해서 풀 필요는 없고 그냥 분모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놔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도함수 바로 구하면 일단 분자 먼저 써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에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분모를 그대로 빼기 분자를 그대로 한번 쓰고 분모는 2의 x제곱을 미분해요. 그래서 분자가 완성이 됐고 분모는 자 2의 x제곱을 제곱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2x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지수함수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도 똑같은 모양이죠. 요렇게 돼서 분모는 2의 2x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분자를 이제 좀 공통인수 묶어낼 거 묶어내고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해주면은 지금 분자 보시면은 2의 x제곱 공통인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약분할 거 약분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2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그 y는 x n제곱 다항 함수꼴이죠. 요런 함수꼴을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n 앞으로 지수에 있는 n이 개수로 하나 내려오고 지수를 하나 빼기 1에서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수투에서 배웠는데 이때 이 내용에서 n은 자연수였어야 돼요. 그 자연수여야 됐기 때문에 다항함수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목세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형태에서 n을 정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정수로 확장을 시키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봤을 때 예를 들면 x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음의 정수죠. 그러니까 정수라고 했을 때 음의 정수도 되니까 이런 애들도 미분을 했을 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제 수투 관점에서 보면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리둥절하죠.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깎아서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그럼 무슨 함수냐 x 세제곱분의 분자에 이 마이너스 2가 이제 분자에 있는 이러한 유리함수를 얻어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m이 양수라고 하면 지금 이때 n은 음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의 정수면 증명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음의 정수면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n을 지금 음의 정수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m을 자연수로 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표기를 이렇게 바꾸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분모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런 형태의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분모 제곱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런 식으로 도함수 들어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생겼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제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m이 자연수니까. 이 상태에서 약분하죠. 지금 여기서 요렇게 약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m을 n으로 다시 바꿔줬고 지수에 있는 이 마이너스 m을 n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생겼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양과 동일하죠.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지수에 음의 정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의 정수 n에 대해서도 수투 때 배운 미분법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러한 예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37번을 보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이제 항을 분리를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을 항 단위로 들어가기 편하게. 여기는 2x고 상수항은 0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분의 1의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x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제곱 지수를 한 번 더 빼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2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제 얘도 항을 3개로 좀 분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면은 여기가 x 세제곱분의 분자 2고요. 여기는 x 4제곱분의 1이고요.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5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자, 도함수 이번에는 이제 중간과정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6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에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면 모양이 보기 편하죠. 지수가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4제곱분의 6 마이너스 5제곱분의 분자 4 그 다음에 얘는 분자에 플러스 5 있고 분모에 x 6제곱 그래서 통분을 한 번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x 6제곱이니까 자 여기 이제 x 6제곱 공통 분모 5고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까지 써주면은 이제 완벽하게 도함수를 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단원에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인 함수 미분하면 이제 코사인 x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이제 안 봤어요. 삼각함수 미분법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탄젠트를 설명할 방법이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결국은 이용하는 거는 이 두 가지 공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 이 두 가지만으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죠.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 분모 제곱 들어가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게 목세 미분법의 틀을 그대로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이렇게 됐고 얘 미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은 분자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x에 더하기 사인 제곱 x로 분자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1이고 분모는 이제 코사인 제곱 x. 그래서 이제 탄젠트 도함수는 이러한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시컨트 제곱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죠. 탄젠트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 x다. 근데 사실 이거 못 외워도 됩니다.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세 미분법입니다. 목세 미분법이 중요한 거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던 거니까 이 사실하고 목세 미분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겠죠. 요 내용만 알면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역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역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분수꼴로 바꾼 후에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 갖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죠. 각각. 요거 역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두면 편하긴 합니다. 계산할 때 이제 속도감이 있죠. 하지만 그 장점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너무 나는 괴롭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목세 미분법만 제대로 구사할 줄 알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그젬플 38번 볼게요. 사실은 저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못 외우는 건 아닌데 안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안 외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탄젠트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탄젠트 도함수 이제 미분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제 목세 미분법을 해주면 돼요. 탄젠트 x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였어. 그래서 얘를 목세 미분법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 x에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 x 뒤에 코사인 한 번 더 붙고 빼기에 분자 그대로의 뒤에 거 마이너스 사인 x네 해서 요 정도 쓰니까 보인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안 외우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커요. 이런 식으로 외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세요. 얘는 얘였지. 그 다음 얘는 얘였지. 그다음 얘는 얘인데 탄젠트 도함수 뭐였더라? 시컨트 제곱이었더라. 시컨트 제곱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이 속도감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나왔던 요런 애들 있잖아요.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안 외웠을 때 손해보는 게 굉장히 커요. 이거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듭니다, 사실. 대한민국 수학이 그렇죠. 그래서 외우기를 권장합니다. 못 외우면은 못 외운 사람만 바보 되니까. 이그젬플 38번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은 안 외우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뻥이에요. 저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얘 볼게요. 1 플러스 사인 x에 코사인 x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세 미분법을 하자니 이게 좀 항도 많고 좀 짜증난다. 요걸 이제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코사인 x분의 1과 탄젠트 x로 구성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시컨트 x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이거의 도함수네 라고 생각해서 탄젠트 도함수는 방금 전에 있었죠. 시컨트 제곱 x. 그럼 시컨트 x의 도함수는 있었나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있습니다. 시컨트 아까 있었어요. 이런 거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있었거든요. 탄젠트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이 결론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갑니다.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였고 탄젠트 미분하면은
화살표 방향을 약간 틀어서 시컨트 제곱 x죠. 그래서 시컨트 x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컨트하고 코탄젠트, 아니 탄젠트 이런 것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서 써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탄젠트를 이제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분모에 분자에 이렇게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통분도 안 되고 약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몫의 미분법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잠깐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자, 3번. 3번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코탄젠트 x 미분, 그 다음에 분모 코탄젠트 x 그대로. 자, 요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플러스 코탄젠트 x 미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구조고, 분모는 1 플러스 코탄젠트 x의 전체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탄젠트 도함수는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시컨트 제곱 x에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여기가 그대로,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코탄젠트 미분하는 게 아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였어요. 이런 식으로 와서 분모는 1 플러스 코탄젠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워지는 항들이 보이죠? 지워지는 항들이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분배되면서 여기도 이렇게 분배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지워지고, 남는 거는 이제 그쵸, 분자에는 코시컨트 제곱 x만 2개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코탄젠트 x의 제곱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뭐 더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요 정도로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1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한 형태로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sin x와 이런 다항함수가 있어서 이 둘을 또 합성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함수가 훨씬 많죠. 그냥 단순하게 sin x, cosine x 이런 함수보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합성함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미분과 관련된 기호를 잠깐 알고 가야 합니다. 미분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분을 개발했다기보다 미분을 발전시킨, 학문화시킨 수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수학자들이 이제 뉴턴, 라이프니츠 뭐 등등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기호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훗날 통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기호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y 다시라고도 읽고 y 프라임이라고도 읽는데,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게 뉴턴이 사용하던 미분 기호예요. 그 다음에 dy dx, 이걸 왜 dy dx라고 읽냐면은 dy 슬래시 dx, 이 슬래시가 이제 그 나눗셈 기호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가운데 슬래시 나눗셈 기호를 빼고 읽으면은 dy dx죠.
그래서 dy dx라고 읽는 이 기호 같은 경우는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에요. 라이프니츠가 사용했던 표기법이죠. 혹은 이제 이 기호를 분수 형태로 봐서 dx분의 dy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방법은 사실 정확히 룰은 없으니까 통용만 될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라그랑주 표기법, 오일러 표기법, 기타 등등의 미분과 관련된 그런 노테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얘입니다. 라이프니츠식 표기법.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그 dy dx 혹은 dx분의 dy라고 하는 이 기호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기호가 갖는 의미가 이래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일단 나타내고 그랬을 때 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압축해 놓은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이제 x의 변화량이죠. x의 증분이라고도 하죠.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여기가 분가 요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요겁니다. dx 분의 dy.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y를 fx라고 보면 이 y라고 하는 애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보면 일종의 y 값인데 그 y 값들을 표기하기를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함수 표현을 x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기호를 봐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u라고 하는 애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다 이 얘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썼다면 y를 u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그때 그 u로 표현된 식을 미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y를 뭐 u 제곱 플러스 3u 플러스 4라는 식으로 나타냈는데 du dy du분의 dy는 뭐냐 했을 때 이 u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식을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니까 2u 플러스 3이라고 구하고 있다. 이제 일종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표기 방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혀 캐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 훨씬 수학적이에요. 수학적. 그런데 이제 뉴턴의 표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서 뭐 시간과 뭐 속도와 거리, 가속도 이러한 어떤 물리적 대상들을 미분 내지는 적분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얘네들은 대상을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냥 그 문자 위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합성함수다 보니까 어떤 변수 x가 먼저 1차적으로 함수 g에 의해서 u로 대응되고 또 u라고 하는 변수가 두 번째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함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때 함수 u가 함수 f하고 g가 둘 다 모두 당연히 미분 가능한 상황이어야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u라고 하는 애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g와 f의 합성함수로 표현되는 y를 보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에 결론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이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쓰고 읽어보시기를, 천천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설명은 너무 길어져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잠깐 일시 멈춤을 해놓고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써보시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줄인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DU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문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정확한 의미로서 약분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렇냐면은 지금 이 극한이 이런 상황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u도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걸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분의 a가 있고 여기가 c분의 b가 있어서 b끼리 약분해서 이거를 c분의 a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하는 상황하고는 사실 다른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체인 룰이라고 해요. 영어로. 여기에 이제 어퍼스트로피 s가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수 형태인지 단수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아마 복수 형태겠죠. 그래서 이게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체인이 뭐냐면 사슬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얽혀 있는 쇠사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연쇄 법칙이라고 해요. 미분이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체인이 이제 얽히고 얽혀 있는 것처럼 해서 중간 변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약분을 해가는 건데, 이거 꼭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y가 있고 u가 있고 여기가 u가 있고 또 u는 또 z에 물려 있고 z는 또 t에 물려 있는데 t는 또 s에 물려 있고 s는 궁극적으로 x에 물려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연쇄적으로 미분을 이어서 결국은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의 순간 변화량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체인 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정도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태적인 상황은 간혹 있으니까, 물리에서 간혹 있으니까 이제 내비로 둘게요. 이런 게 실제로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고 물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 모양을 외우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모양을 외우는 거예요.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외우는 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있는 F를 한번 미분을 해주고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비로 둬요. 이거를 건미분이라고 합니다. 건미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이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갖고 한번 곱해줍니다. 이거를 속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미분 한번 해주고 속미분 한번 해준다. 이제 합성함수 미분은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39번을 바로 풀면서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자, 도함수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일종의 이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뭔가를 세제곱했고 이 뭔가가 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차 함수로 봐서 3차 함수 미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해서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쓰고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해서, 왜 끝난 게 아니야 해서 이 속미분을 한번 곱해줘야 돼. 4x죠.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전개를 더 해줍니다. 정리를 더 해줍니다. 이거 제곱 괜히 전개하지 말고요. 요 정도만 해줍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한 요 정도만 해줍니다. 두 번째, 이게 1번이었고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이게 저기 뭐야, 그 분수함수 이렇게 먼저 바꿔줍니다. 지수 형태로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먼저 얘는 어떤 함수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꼴로 봐서, 그래서 얘가 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 2제곱 있는 애 미분하면은 뭐였냐 했을 때 마이너스 2 한번 그대로 내려오고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일단 내버려 두고 지수는 하나 더 깎아주고 속에 있는 함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준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속미분 한번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 여기도 이렇게 속미분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속미분을 해주면 여기가 2x-1이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요렇게 지수에 마이너스 3 걸려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분모에 내려서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겠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애들이 분자죠.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분자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분모는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세제곱은 그냥 내둬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합성함수 미분법. 자, 이그젬플 40번도 볼게요. 자, 도함수 바로 갑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3. 이거 3은 왜 나왔는지 알죠? 이거 속미분 이렇게. 그래서 모양 다듬어서 3 곱하기 코사인 3x 플러스 2. 보통 이 뒤에다가 곱하기 상수 해주지 않습니다. 괜히 헷갈려요. 이 곱하기 3이 이 가로에 돼 있는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뒤에 빠져 있는 이런 함수를 상수항이 됐든 뭐가 됐든 저기 뭐야 삼각함수 앞에다가 이렇게 보통 써주죠. 자, 두 번째 지수함수네요. 그래서 2의 x 제곱 플러스 2x 그대로 한번 써줘요. 지수함수는 참 편해요. 미분해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곱하기 뭘 해줘야 되죠?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속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통 2x 플러스 2를 보통 이렇게 앞에 써주고 2에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컨트 나왔죠. 시컨트 미분하니까 요렇게 가죠.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줍니다. 시컨트 탄젠트. 그래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겉미분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겉미분한 거예요. 이게 되게 길어 보여가지고 막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겉미분만 해도 요만큼으로 길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속미분인데 속미분은 3이죠. 그냥 3x-2 미분하니까. 따라서 이런 거 앞으로 빼서 3 시컨트 3x-2 그러고 탄젠트 3x-2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은 아니고요.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은 저기 앞 단원에서 했어요. 그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이건 앞에서 했는데 지금 그거를 또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하면은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는 양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가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문제에서 x의 제한 범위를 겁니다. 진수 조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합성함수, 로그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귀찮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써버립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 많이들 당황하죠. 그럼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했을 때에 대한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한번 쭉 따라서 써보세요. 결론만 보시면 절대값은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쭉 따라서 써보기를 정말 권장합니다. 이거 써본 친구하고 안 써본 친구하고 실력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결론은 절대값 무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결론을 중요하게 반드시 챙기고,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본체 만체 하고 그냥 가던 길 가도 된다 이 얘기인데, 가던 길 가면 어떻게 가냐 했을 때, 여기까지 설명을 하죠. 이제 밑이 저기 자연 로그가 아니고 이러한 밑이 이제 어떤 A인 일반적인 로그가 들어와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 얘기고, 이그젬플 41번을 풀면서 이제 구체적인 느낌을 잡아보죠. 자, 여기서 이제 도함수 간다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 분모에 옵니다. 절대값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분의 1.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겉미분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속미분 해줘야 되죠. 속미분은 뭐예요? 진수 안에 들어가 있는 저 함수 미분해주면 EX. 이게 속미분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분자는 2x.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안 보이는 상황은 뭐냐면 가만 보시면 이게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는 3의 x제곱 플러스 1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양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막 쓰는 건 아니고 저기 뭐야 그 항상 양수가 나오는 그런 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가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 하는데 이제 밑이 이제 2예요. 그 일반적인 로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 조건이 뭔지 알죠? 로그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진수 조건이 아니라 이거 밑변환 공식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꼴로 이제 꼴변환 시키는 거를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를 먼저 이렇게 봅니다. ln 2분의 ln 분자를 3의 x 플러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얘는 그냥 상수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ln 2분의 1이 있고 ln 3의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상황이다 이 얘기죠. 이 개수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미분에도 개수는 계속 달고 가죠. 따라서 얘는 계속 따라오고요. 이 부분만 이제 미분 들어가죠. 이제 로그 미분하면 진수가 역수로 이런 식으로 역수분의 1, 분모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끝난 게 아니죠. 속미분 들어가면은 3의 x제곱 곱하기 ln3이죠. 이거 지수 미분한 겁니다. 3의 x 지수함수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정리를 끝까지 해주면은 3의 x제곱 플러스 1에 분자에 3의 x제곱 몰아주고 뒤에 ln 2분의 ln 3 이것도 이제 그 꼴값 떤다고 또 이거를 로그 2의 3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투 머치입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해줍니다. 로그 잘하는 거 다 아니까 요 정도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칸이 좁네요. 그래서 전체 지우고 3번 어질어질하죠. 자, 일단은 얘는 이 x와 다항함수 x와 ln 2x-1의 4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놈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로그의 개수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4x와 ln 절대값 2x-1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속 편하겠죠. 네, 그래서 자, 곱의 미분법 4x 미분 한번 가고 ln 2x-1 더하기 4x 그대로 있고 여기는 ln 2x-1을 미분한다. 보면 자, 여기는 4 곱하기 ln 2x-1 더하기 4x에 자, 여기가 2x-1분의 2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빠르게 갔습니다. 정리해 주는데 앞에는 로그 함수고요. 뒤에는 유리 함수입니다. 뭐 합쳐줄 게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4ln 절대값 2x-1이고 여기는 2x-1분의 8x 이 정도로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밑밥을 까는 거였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로그 미분법, 로그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로그를 활용한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로그를 어떻게 활용해서 미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시 1과 예시 2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밑에도 들어와 있고 지수에도 들어와 있어요. 변수가 모두 포함된 경우 이건 지수함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로그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보시다시피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분수함수 꼭 유리함수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복잡한 분수함수에서 로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절대값을 취해요. 절대값을 취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진수 부분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단계고 여기가 중요하죠. 두 번째 단계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로그 써준다 이 얘기예요. 로그를 써줘 가지고 여기 지수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앞으로 이렇게 개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우변은 우변대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좌변 보세요. 좌변 보면은 좌변에는 저기 뭐야 x가 없는데 어떻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챕터에서 나오게 되고 일단 결론만 보면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는데 그냥 얘 y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변수 y 보이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미분까지 해갖고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분의 1 곱하기 속미분 y 프라임을 다음과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양변을 사실 그냥 각각 미분한 것처럼 보이죠. y는 y대로 미분하고 x는 x대로 미분하고 그래서 양변을 각각 미분했다가 오히려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요식 있죠. 요식을 가지고 y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즉 무슨 얘기야? 분모에 있는 y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y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 도함수에 y가 이렇게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y가 애초에 뭐였죠? y가 애초에 얘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걸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만 바꿔주면 y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표현이 됐죠. 어느새 y 프라임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예시도 보시면은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로그를 취하게 됐는데 로그를 취하다 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는 앞으로 나가고 곱하기는 더하기 지수 앞으로 나가고 나누기는 빼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덧셈 뺄셈으로 바뀌었고요. 각 항을 미분하게 되니까
좌변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우변은 각 항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y까지 이항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변으로 넘어갔는데,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다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합니다. 문제 42번. 자, 이그젬플 42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을 로그를 잡아요. x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 있죠. x가 0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절대값 취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수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네요. 따라서 그냥 절대값 없이 갑니다. y는 ln ln x의 sin x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앞으로 내려와서 sin x 곱하기 ln x. 양변을 미분합니다. y는 y대로 미분해서 y분의 y 프라임, 그 다음에 우변 미분 들어가는데 곱의 미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곱하기 ln x 더하기 sin x 곱하기 여기가 ln x의 도함수. 그래서 y 프라임을 그냥 보면 이제 y 곱하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이게 x분의 1이니까 x분의 sin x.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y를 이제 뭘로 바꿔주죠? y를 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y를 x의 sin x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함수 도함수 어떻게 구하나요 했을 때도 로그 이용합니다. 양변에 로그 취해주고요.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얘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인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절대값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취해서 로그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서술형 쓸 때 절대값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네, 안 쓰면 안 돼요. 그 점수 보통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거나 양수, 모든 x 값에 대해서 양수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 써도 되겠지만,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써놓고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보기가 조금 약간 불편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어가면 우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 ln x-1 빼기 ln x 플러스 1 중괄호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양변 미분 들어가면 다시, 그 다음에 우변 미분 들어가면 여기가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y 오른쪽으로 이제 이항을 합니다. y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y가 원래 있던 식이었으니까 여기 2분의 1 있고 루트 x-1 x 플러스 1에 요렇게 써주시면은 도함수를 다 구한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실수에서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수투 때 배웠던 내용이 실수에서도 가능한데, 이러한 형태에서의 도함수 역시 이제 n 내려오고 x의 n-1제곱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손으로 쓰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요 모양이 실수 형태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이그젬플 43번을 바로 이제 풀면서 진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무리함수죠. 일종의 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를 2분의 1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도함수는 자 2분의 1 내려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고요. 2분의 1에서 1을 빼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속미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합성함수 미분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이제 도함수 다 구했는데, 답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줍니다. 자, 분자는 2x-1이고요. 분모는 일단 얘 있으니까 2 있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그러니까 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지금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죠.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바로 빠르게 가는 걸 권장을 해요. 이게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달아주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준 다음에 분자에다가 요거 속미분 갖다 올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연습을 자주 하기를 권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리함수 미분, 특히 제곱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를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었고 2번. 2번도 얘를 이렇게 봐요. 시컨트 x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도함수 바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오고 시컨트 함수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한 번 더 빼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속함수 미분하면,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자, 요렇게 속함수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답은 이제 조금 다듬는데 어떤 식으로 다듬냐? 일단 한 방에 암산은 조금 힘들죠. 분모에 3이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 시컨트 이게 3분의 4제곱이다 보니까 시컨트 x가 앞에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시컨트 x가 세제곱근이 하나 못 나와 있어서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얘가 분자에 올라가서 시컨트 x 탄젠트 x. 자, 요렇게인데 이렇게 약분되는 거 확인돼요. 시컨트 x하고 최종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시컨트 x 분의 탄젠트 x.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요렇게 지수에 2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수에 2도 이거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고요. lnx 오고요. 요거에서 그냥 똑같이 1 하나 빼줍니다.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lnx의 도함수, lnx의 도함수가 x분의 1이었죠.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얘는 뭐 더 이상 뭐 간단하게 해줄 건 없고, 뭐 지금 이런 거는 뭐 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x의 2의 lnx 괄호 2의 마이너스. 이게 괄호를 꼭 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lnx 전체 제곱과 lnx만 이렇게 제곱한 게 다르죠. 얘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lnx거든요.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로그의 전체 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녹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안 납니다. 이 단어 미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이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어떤 변수에 x가 있는데 걔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고 y가 있는데 역시 t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때 변수 t를 x와 y를 중간에서 매개한다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하죠. 영어로 패러미터,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유도하는 거는 요건데,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상황에서 dx분의 dy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리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쭉 써놨는데, 포인트는 요 포인트입니다. 요거 일종의 뭐다, dx dt, dy dt 이런 애들이 일종의 문자처럼 취급이 돼서 요렇게 약분되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약분돼서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건데, 식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분모에 있는 얘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얘가 f 프라임 t고요. 분자는 y가 t에 대한 gt였기 때문에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g 프라임 t라고 봐서,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가 각각에 대한 도함수분의 도함수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어렵지 않죠. 모양만 외우는 데는 사실 미적분이 모양만 외우고 넘어가면은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양이 이렇다라고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 원리를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썼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쓰라고 일부러 다 썼습니다. 이거 타이핑 할 수도 있는데 타이핑 하면은 보지도 않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번 쓰면서 이게 미분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이그젬플 44번,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방금 전에 한 소리가 다 개소리가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결국은 이겁니다. dx분의 dy를 분자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분모는 y가 아니라 x, t에 대해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 얘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겠죠. dt분의 dx를 구해야 될 거예요. 중간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답만 쓰면은 1-t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dt분의 dy 역시 중간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답 쓰는 거 보면은 엄청 복잡하다는 걸, 엄청까지는 아니죠 사실, 조금 복잡하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요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지금 미쳤네요. 이게 최종적인 답을 써버렸네요. 이게 아니죠. dt분의 dy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네, 방금 전에 괜히 지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얘가 분모, 밑에 있죠, x가. 그 다음에 얘가 분자,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가 최종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번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번분수꼴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 죽어나게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뒤에 한 챕터 또 있어요. 자, 네 번째 챕터 음함수 미분법. 그럼 여기서 이제 음함수란 뭐냐 했을 때 양함수하고 음함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런 형태, x에 대한 y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양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런 꼴, x하고 y를 한쪽에다가 다 밀어놓고 우변에는 이런 식으로 0만 써서 어떤 x와 어떤 y를 어떻게 했더니 걔가 0이더라, 이러한 꼴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를 음함수 형태의 표현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관점에 의하면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는 배우진 않아요. 지금 현재 이게 일종의 원의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x가 1이면 안 되겠네요. x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x가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근데 y 값이 딱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x 하나에 y가 갈팡질팡해 버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관점에서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요. 고등학교 관점에서는 함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서 보통 요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프상에서 일종의 어떤 곡선이나 그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는 방정식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은 이러한 양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함수 형태는 다 이런 식으로 음함수꼴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양함수는 항상 음함수꼴로 바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음함수 형태에서 양함수로 고칠 수 있냐 했을 때 양함수로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서 미분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지금 양함수에 대한 도함수 구하는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그 양함수 기준으로 이러한 형태에서 미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식에서는 dy dx를 못 구하나? 그럼 이런 걸 못 구하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의 형태에서도 충분히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량은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고 평면상에서 그림으로 그려지고 평면상에서 어떤 점 위에서 자대고 접선 하나 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방금 전에 썼던 이거 일종의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전개하면은 우변으로 상수항 하나 넘겨주면은 지금 이래요. 이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순간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x축 있고 y축 있고 이거 원 하나 있을 때 점좌표 하나 주면은 여기 분명히 그 기울기 존재하거든요.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각 항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항이 총 우변까지 하면은 4개가 있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항 3개, 우변에 있는 항 이렇게 미분하고요. 상수항 미분하면 당연히 0돼요. 그 다음에 x제곱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죠. y제곱을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하냐 했을 때, 아까 합성함수 미분 설명하면서 나왔던 체인 룰이죠. 연쇄 법칙에 의해서 중간에 이런 거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y를 어찌 됐든 간에 미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의 순서를 잠깐 얘하고 얘하고 바꿔주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바꿔서 요렇게 한 덩어리 묶어주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빼주고, 지금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꾼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얘가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y죠. 그 다음에 뒤에는 dx분의 dy가 이렇게 있고요. 해서 위에 있는 식을 이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식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원래 얘였잖아요. 얘만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얘는 얘다 해갖고 구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얘는 함수입니까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거의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좌표가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했을 때, 이때 x 값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주고요, y 값에 2분의 루트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얼마든지 이러한 형태에서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을 dx분의 dy,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값으로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음함수를 굳이 양함수 형태로 고치지 않고 y를 x에 대한 그냥 곧바로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서 뭔가 관계가 있어, 뭔가 관계가 숨어 있어. 그래서 implicit 미분, 음함수 미분법에,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붙어진 거죠. 그래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봐서 도함수 어찌됐든 간에 dy dx를 구하는 과정을, 이러한 과정을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그젬플 45번 보고 이제 바로 가죠. 이제 각 항 단위로 미분을 하는데, 보시면은 항이, 자, 하나, 둘, 셋, 넷, 우변까지 보면은 이제 0인데, 이제 우변은 어차피 0을 미분하면 0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x는 그냥 도함수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y는 어떻게 하냐? y도 도함수 각 문자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대신에 y 옆에는 dy dx를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y 있죠? y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얘만 또 이런 거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y 미분할 때만 이런 식으로 dx dy dx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dy dx를 하나의 일종의 문자처럼 취급해서 한쪽으로 몰아요. 2y 마이너스 2 묶고 나머지 2항 시키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해서 최종적으로 좌변에 있는 얘까지 2항을 시켜주게 되면 dx분의 dy는 2로 약분을 하면 좋겠네요. 자, 2로 약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61번의 첫 번째 걸 한번 보게 되면은, 항을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항이죠. 항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x하고 y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은 곱의 미분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x 세제곱도 일종의 함수고요. y 제곱도 일종의 함수로 봐가지고 이거 미분할 때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 뒤에 거 미분할 때,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옆에 요런 거 붙여준다. 그 다음에 우변은 16 미분하면 그냥 0이다.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법 구조를 따라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x, y가 같이 곱해져서 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법 구조를 따라가 주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나오는 내용, 역함수 미분법 미쳐버리겠습니다. 언제 끝나죠, 이 단원? 역함수 미분,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y는 x축에서 대칭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역함수니까 기울기 표현 볼게요. 이게 L2의 기울기를 M2라고 했을 때 M2의 기울기 이렇고요. 대칭으로 넘어가니까 점좌표의 x와 y의 자리 바꿈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 M1이라고 했을 때 M1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좌표 갖다가 써보면 이런데, 써놓고 보니까 두 개가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어요. 역수관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y는 x축 대칭으로 넘어가면은 역수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이런 식으로 역수로 뒤집히는 기울기 값을 갖는다, 이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FA가 B고 그 역함수를 보시면은 F 역함수 B가 A인 상황일 때 B에서의 순간기울기를 보시면 B에서의 순간기울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역함수에서 B에서의 순간기울기 반대편으로 가보면은
F 입장에서는 A에서의 순간 기울기와 역수다.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른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역함수끼리 합성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항등함수 되죠. 그래서 x가 x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 이 표현식을 잡아다가 양변 미분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얻어내서 g'x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항시켜 버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 이때 gx를 y로 고쳐 쓴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g'x가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f'y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번분수 형태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번분수 형태로 뒤집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그젬플 46번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46번 역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세요.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y에 대해서 x가 y에 대한 함수 형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fy인데 근데 y를 막 제곱하고 6을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함수다. 이렇게 봐서 x 프라임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이제 f 프라임 y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죠? 얘가 얘죠.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2y-6 이런 식으로 빠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뒤집히겠죠?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구한 얘가 답이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요. 지금 이게 답이에요. 굉장히 쉽죠? 두 번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냥 곧바로 보시면은 x dy분의 dx를 구한다 해서 그냥 문자만 좀 자리가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아까 빠르게 외워놓으라 그랬죠. 무리함수 미분하는 거 이렇게 가서 분자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이제 곧바로 쓰면은 아주 좋은 학생.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분자는 이거, 분모는 요거.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 찾고자 하는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역수로 뒤집어 주기만 하면 끝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응용해 갖고 그 푸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기본 예제 풀면서 더 많은 응용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챕터가 언제 나오나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마지막 챕터 2개 도함수. 이 개가 층계 개자예요. 그래서 2계단 내려간 혹은 2계단 진행된 도함수다. 무슨 얘기냐? fx의 도함수를 구해놨는데 이 도함수가 일종의 함수죠.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개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f'의 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도는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를 유도를 해내는데 기호는 프라임 2번 써줍니다. 다시 2번 써줘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러한 기호적 표현을 받는데 이런 기호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오른쪽 위첨자로 2가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거 제곱이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그 도함수죠. 한 번 미분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 기호가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d 제곱이라고 하는 게 d 곱하기 d에 대한 연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개떡 같은 연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호에는 극한,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복잡한 과정이 숨어 있는데 그 복잡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읽냐 했을 때 두 번 했다라고 해서 그 번째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더블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세컨드라고 얘기해도 되고 세 번 했으면 뭐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네 번 했으면은 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찌됐든 그 번째를 의미하는 말을 해주면 되겠고 이계도함수 이그젬플 47번 이계도함수를 구해볼게요. 먼저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먼저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인데 이계도함수는 뭐다? 이거를 미분을 한 번 또 하면 된다. 6x 마이너스 8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도함수 구합니다. 2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의 2x 빠르죠. 하지만 이게 도함수는 몫의 미분법 들어가서 이제 막막해진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건너뛰지만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중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막 분모 제곱하고 막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뭐 그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최종적인 답을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일단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의 분자 4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답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억울하다 하면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을 하는 게 상책이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끝났구나 해서 공대를 가는 순간 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대를 안 가야 되겠죠.